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연합뉴스TV가 직업방송 채널 운영사업자로 재선정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9일 한국직업방송 위탁운영 공개 입찰 결과 연합뉴스TV가 2019년 방송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공개 입찰에서 지난 3년간 직업방송을 운영하면서 시청률 상승과 유튜브 조회수 증가는 물론 질 높은 방송 콘텐츠 제작으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등 방송 운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가 운영하는 한국직업방송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취업 정보와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전달해 중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채널입니다. 연합뉴스TV는 국가기관 통신사의 구성원으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과 전 국민의 평생 직능 개발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이견 속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형국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해 전문가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여야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 몇몇 쟁점을 놓고 여전히 날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일단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현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한 상황. 개편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끝내 성과가 없으면 당정은 그간 헛심만 쓴 게 됩니다.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낸 공익위원들에게 다시 심의를 맡겨야 하고 개편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등 혼란도 예상됩니다. 개편안이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더라도 촉박한 시간이 문제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위를 다시 짜야 합니다. 당정은 시간을 벌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 기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도 맞서야 합니다. 아직 제대로 운도 못 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벌써부터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대외 의존도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데 이로 인해 외부의 부정적 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 총소득,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6.8%로 재작년보다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작년 수출 비율은 45.9%로 2년 전보다 1.2%포인트 올랐고 수입 비율 역시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지며 수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데다 이와 관련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동안 수출이 주도한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게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더딘 흐름 속에 부정적인 외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갈등 지속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at's already underway from catch-up growth to innovation at the technology frontier. 그러면서 인적 자본과 기술과 같은 질적 변화가 중요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 유연성과 함께 낮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이 유지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대 노총의 몸집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1노총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오는 4일 열리는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 증가는 폭발적입니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73만 명에서 2018년 말에는 95만 명으로 2년 만에 22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3개월여 만에 5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입니다. 비정규직들, 특수고용직 포함해서 비정규직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지위를 회복해 나가면서 다시 쭉 조직을 복구를 하고 있죠. 거기서 5만 넘게 조합원 수가 많이 늘었죠. 민주노총은 조합원 100만 명 선언과 함께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도 정립할 예정. 현재 제1노총은 한국노총으로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은 101만 명이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조합원 10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들어 양대 노총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만 기준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0.7%에 불과하고 이 역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단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꽉 막혀 있는 노동 관련 현안들 해법 찾기도 몸집 커진 양대 노총의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 연령 인구는 250만 명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는 452만 명 늘어납니다. 복지비는 늘어나는데 이래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낼 사람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도 앞당겨지고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속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 고갈 역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 이를 산정한 기준이 2016년 인구 추계였는데 2017년 합계 출산율인 1.05명이 유지된다는 최악의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이보다 더 낮은 0.98명에 그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다시 추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추계 결과가 고갈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6년 추계에 비해 사망률은 비슷하고 출산율만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2018년 출생아가 성인이 되는 2040년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고갈 시점이 그대로라도 고갈 뒤 연금 체제를 유지하려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 역시 큰 걱정거리입니다. 현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 2016년 추계 기준상 국민연금 고갈 뒤인 2060년엔 27%를 내야 하는데 이번 추계 결과론 소득의 30%를 내야 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세대의 수가 감소돼서 근로세대 1인당 부담해야 될 보험료, 즉 보험료율은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3%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추계를 바탕으로 다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1일부터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대형 점포의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집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는 물론 용산 전자상가 등 전문 제품 판매점, 코엑스 등 복합 쇼핑몰 등 큰 규모의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16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점포 비닐봉투 제공이 사라지게 된 건데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태료 처분이 있고 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해에 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물기 있는 재료를 담거나 무게로 달압하는 과일, 아이스크림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재질, 이불 등을 담는 50리터 이상의 큰 비닐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논란이 있었던 쇼핑백 사용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방식이 아니라면 한쪽 면만 코팅된 종이 쇼핑백은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로 연간 22억 2,800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수도권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으면 여지없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어도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해약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경기도와 인천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6개 단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0.21대 1로 2,634가구를 일반 분양했지만 55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단 대출 부담이 큰 건데 입지와 교통 여건까지 좋지 않으면 마땅한 집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서울 청약시장도 양극화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막히고 각종 세금 부담이 큰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입지가 낮고 대출이 되는 곳은 그나마 청약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청약을 넣었다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해약자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분양한 동대문의 한 아파트는 최고 경쟁률이 28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60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의 주의사항과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이어지는 자금 마련 일정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19만 8,400여 가구, 새로 분양되는 물량만 22만 가구가 넘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좀 더 꼼꼼하게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번 주 기존의 LTE보다 20배나 빠른 5세대 5G 이동통신이 상용화합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상생활 모습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무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정선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청록빛 바다 위를 날고 있는 드론. 전북 양식장 곳곳을 살피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살핍니다. 전남 완도에서 시연한 군청 로봇으로 불법 조업 감시와 해양 쓰레기 수거는 물론 태풍 피해 조사까지 해내는 팔방미인입니다. 한 야구장에서는 로봇팔의 무인 시구가 펼쳐졌습니다. 로봇팔은 마치 야구 선수 같은 자세를 취하더니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로봇 시구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을 시구에 맞게 개조해서 로봇팔 시구로 선보였습니다. 5G 기술을 스포츠 자산과 접목해서 저희 팬분들에게 좀 더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하고자 5G가 상용화하면 커피를 만드는 로봇 바리스타와 스마트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직원의 효율도 높아지고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 많은 센서가 있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5G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은 지금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5G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무인 항공기와 무인 차량, 무인 점포의 도입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4월 1일 만우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만우절의 즐거운 특수를 누리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우절에 진행됐던 기업들의 기상천외한 만우절 마케팅을 소개합니다. 네, 만우절은 1년 중에 기업들이 기발한 마케팅을 가장 많이 펼치는 날이기도 하죠. 만우절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소비자와의 친화력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만우절 마케팅이 많은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우주여행 패키지를 팔았던 거였어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이 소셜 커머스 업체인 티몬의 마케팅이었죠. 바로 이 포스터가 티몬에서 진행했던 만우절 마케팅의 포스터였습니다. 내용도 만우절 장난치고는 아주 정교합니다. 국제우주탐사연맹이라는 우주센터를 설립해서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달과 화성은 물론 금성 또 수성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유인 탐사선을 만들었다는 거였는데요. 우주선 안에선 개인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여행 내내 전주 비빔밥을 포함한 우주식이 무한 리필이 된다는 상세한 설정에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정말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설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광고에 그치지 않고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정말 우주여행이 가능한 거냐는 문의까지 빗발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케팅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기발한 상상력도 한몫했지만 업체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소셜커머스의 핵심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2인 기준 1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는 우주여행 비용을 소셜커머스답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하며 소셜커머스 업체로서의 홍보 효과를 누린 건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금성 여행은 과거 이름이 럭키 금성이었던 LG전자 상품이, 달 여행은 달 조명 상품이, 수성 여행에선 수성 페인트와 같은 연관 상품 구매 페이지로 재치 있게 넘어가며 판매 효과도 누렸는데요. 소비자 역시 우주여행을 다녀온 가상의 후기를 남기며 만우절을 더욱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에겐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마케팅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우절 마케팅으로 유명한 업체는 또 있습니다. 바로 CGV인데요. CGV는 매 만우절마다 세계 전통 의상을 입고 오면 영화 반값 할인, 군복이나 히어로 의상을 입고 오면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건 2017년에 진행했던 이벤트였는데요. CGV가 세계 최초로 팝콘 나무 재배에 성공했다며 어떤 통이든 가져오면 그 안에 팝콘을 가득 담아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불과 3시간 남짓 진행한 행사였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저 이벤트를 보긴 했지만 저렇게 큰 도구들이 등장한 줄은 몰랐거든요. 실제로 저기에 모두 팝콘을 담아준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통이었던 간에 이벤트 참가자들은 모두 팝콘을 넉넉히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의 이벤트로 팝콘 매출액은 적자였을지 모르지만 홍보 효과는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를 기획한 건 CGV 브랜드 마케팅팀 직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호주 세븐일레븐의 BYO 컵 데이를 보고 이벤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어떤 컵이든 가져오면 그 안에 슬러시를 담아주는 이벤트를 한 건데요. 이 BYO 컵 데이는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세계 3대 주요 국제 광고제인 칸 광고제와 뉴욕 페스티벌 클리오 광고제를 모두 석권했다고 합니다. 네, 통 큰 이벤트가 기업의 이미지를 얼마나 각인시키는지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 신기술을 소개하는 만우절 마케팅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이러한 마케팅이 자주 활용되는데요. 혼다의 경우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동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위험 감지 앱을 개발해서 향후 자동차에도 적용하겠다는 만우절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맥라렌은 기타를 활용해 최고 속도를 328km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슈퍼카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만우절 마케팅의 일환이었는데요. 또 아우디에선 장거리 출장을 자주 가는 임원진들을 위해 밥솥이 장착된 자동차를 개발했다는 재밌는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만우절 장난으로 기획된 마케팅이었지만 첨단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해당 자동차를 타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만우절 마케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슈화를 시킴으로써 홍보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입소문 효과를 기대하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만우절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공들인 기발한 마케팅 덕분에 소비자들 역시 만우절 하루를 웃으며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치 있는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접하신 다양한 만우절 마케팅을 통해서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